여러분들은 스포츠 중 어떤 스포츠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아마 한국인들의 대답 중 절반 이상이 축구를 선택할 것이고 다음으로 야구, 농구 순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도 축구를 가장 좋아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스포츠와는 달리 복잡한 룰 없이 오로지 공 하나로만으로도 사람들을 단합시킬 수 있어서인데요. 그 예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공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친구들과 놀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커서 축구 동호회나 조기축구 모임에 등록해 건강한 취미 생활을 즐기기도 한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축구의 종주국인 영국인 남성으로서 한국에서 겪었던 조기축구 문화에 흠뻑 빠져버렸다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국의 유소년 축구 클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20대 남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영국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축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제일 먼저 영국의 축구 리그인 EPL이 떠오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EPL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리그니까요. 제가 EPL에서 가장 좋아하는 팀은 토트넘인데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런던이기도 하고 저희 가족은 대대로 토트넘 팬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항상 토트넘 경기를 챙겨봤답니다. 실제로 토트넘 스타디움에 찾아가 경기를 직관한 적도 많았죠. 이런 영향으로 저도 자연스럽게 토트넘의 팬이 되었는데요. 사실 저의 아버지가 축구를 볼 때 항상 저와 같이 봤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영국 아버지들의 꿈인 아들을 축구 선수로 키우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에게 축구라는 스포츠를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한 것이었어요. 이런 경험을 시키고 나서 시간이 지나 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전문적으로 축구를 해보지 않겠니? 이 말을 들은 저는 그 당시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동네에 있는 유소년 클럽에 가입해 또래 친구들과 축구를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저의 축구 인생은 시작되었어요. 저는 축구를 하면서 제가 또래 친구들보다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저의 꿈은 축구 선수로 굳혀져 가고 있었답니다. 축구를 하는 게 재밌었거든요. 어느 날은 평소와 같이 유소년 클럽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코치님이 따로 부르더라고요. 저는 제 플레이에 문제가 있었는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코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의 플레이를 보고 프로팀의 유스팀 스카우터가 관심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코치님은 저에게 테스트를 한번 봐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테스트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아버지와 같이 테스트를 보러 갔어요. 테스트가 끝나고 저는 결과 발표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스트 당시 긴장한 나머지 실수를 한 것 같아서 더 초조했답니다. 시간이 지나 약 2주 후에 구단 측에서 테스트에 통과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몇 년 동안 프로팀의 유스팀에서 훈련을 받고 많은 경기도 치렀어요. 그때는 저도 지금의 손흥민 선수처럼 될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전에는 없었던 벽이 생겼다고 느껴졌어요. 나이가 찰수록 저는 주전으로 뛰는 경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팀에서도 저를 원하지 않는 눈치였죠. 결국 저는 실력 저하로 인해 소속팀에서 방출이 되었어요. 프로 축구 선수가 되는 길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충격에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시간을 보냈어요. 제 인생에서 축구는 저희 전부였거든요. 우울한 기분에 저는 동네에 있는 축구장에 가서 하염없이 걸었어요. 축구장에서는 주말인데도 주말 리그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영국은 축구의 본고장답게 리그만 아마추어까지만 하더라도 8부 리그고 지역 하부 리그까지 끼면 21부까지 있답니다. 저는 축구장의 한편에 앉아서 그들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한 팀에 저희 어렸을 때의 친구가 뛰고 있더라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경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친구에게 말을 걸었어요. 기쁘게도 그 친구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고 친구는 제가 프로 축구 선수가 된 줄 알았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맥주 한 잔을 하며 있었던 일을 다 말했고 그는 저를 위로해줬어요. 그리고 그는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우리 팀에 와서 뛰어보는 것이 어때? 저는 축구라면 이제는 그만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다시 뛰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는 평일에는 치약을 만드는 공장을 다니며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영국의 이런 하부 리그에서는 일을 다니며 축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랍니다.
저도 여기서 뛰게 된다면 평일에는 유소년 클럽 코치로 일을 하며 시간이 날 때 뛸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친구가 있는 팀에 들어가 다시 축구를 가볍게 시작했어요. 축구를 다시 시작하고 유소년 클럽 코치로 일한 지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소속된 유소년 클럽에서 아시아의 각 나라로 코치들을 파견해 교육 교류를 하고 오는 기회가 생겼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로 정해졌고 그렇게 3개월간의 교육 교류를 떠났어요. 저는 한국을 손흥민 선수의 나라로 알고 있었어요. 토트넘의 팬이라면 손흥민 선수를 안 좋아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제가 토트넘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예요. 다음으로는 케인과 다이어를 좋아한답니다. 아무래도 두 선수가 영국인이라서 좋아하는 이유도 있지만요. 하지만 제가 영국인인 케인과 다이어보다 한국인인 손흥민 선수를 더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성실함과 겸손함 때문이에요. 이번 시즌에만 무려 24골을 몰아치며 득점왕에 올랐지만 그의 겸손한 태도는 바뀌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인기는 날로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 때문에라도 한국에 가는 것이 기분이 좋았는데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도착해 여러 나라의 코치들과 교류를 하며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은 평일에 진행되어서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는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을 때쯤 한 코치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오늘은 한국 축구 국가대표와 다른 나라와의 평가전이 있는 날이야. 우리들은 치킨집에서 치맥을 하며 축구를 볼 건데 같이 가자. 저는 당연히 가겠다고 말했고 바로 준비해서 치킨집으로 향했습니다. 치킨집에서는 영국의 펍처럼 큰 스크린에 축구를 틀어 다 같이 응원했는데요. 한국인들의 응원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다 같이 응원을 하다가 저희들은 옆 테이블의 아저씨들과도 친해졌는데요. 아저씨들은 저희들에게 축구를 좋아하냐고 물었고 아저씨들은 주말마다 공을 찬다고 한번 와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얼떨결에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기분 좋게 응원을 하고 저희들은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갔답니다. 숙소에 돌아가서 저희들은 마침 이번 주 주말에 할 것도 없었는데 진짜로 가보자고 얘기했어요. 시간이 지나 주말이 되어서 저희들은 아침 일찍 아저씨가 알려준 장소로 갔어요. 가는 와중에 저희는 한국의 축구 시스템도 하브리그까지 잘 돼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도착해서 둘러보니 아저씨의 팀은 대부분이 40대 50대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저는 감독이 누군지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답니다. 심판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쨌든 저희들은 아저씨의 임의로 팀을 배정받아서 경기를 뛰었어요. 감독도 심판도 없었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뛰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래도 선수 출신이니까 그들의 실력에 맞췄어요. 사실 경기하기 전에 말을 했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말을 못했거든요. 경기를 하던 와중 느꼈는데 이분들은 선수가 아니라 취미로 주말에 운동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주말 아침에 축구를 하는 것을 한국에서는 조기 축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들은 저에게 형님이라고 외치면 패스를 주겠다고 했어요. 저희들은 형님을 열심히 외쳤답니다. 그렇게 경기가 끝나고 저희들은 다시 숙소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을 초대한 아저씨가 저희에게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아저씨는 저희에게 우리는 항상 볼을 차고 뒤풀이를 하러 간다고 했고 자기들과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저희들은 알겠다고 했고 얼떨결에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파전집으로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대낮부터 술을 마셔도 아내에게 잔소리를 듣지 않는 건가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저희들은 그들과 함께 막걸리도 먹고 오늘의 경기 내용도 얘기했어요. 그들은 축구 경기를 할 때나 저희들을 대할 때도 매너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축구 코치라고 말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거는 상관없고 우리는 막걸리를 마시기 위해 조기 축구를 할 정도라고 웃으며 말했답니다. 저는 이런 뒤풀이 문화가 좋았답니다. 영국에서는 축구가 끝나도 각자 집으로 가는데 한국의 조기 축구는 다 같이 뒤풀이를 가는 부분이 너무나도 좋았답니다. 저희들은 세대 차이를 넘어서 아저씨들이 주는 술도 기분 좋게 받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된 후 그들에게 저희들은 다시 각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아쉬워서 막걸리를 한 잔씩 더 주더라고요. 저는 역시 한국인들은 정이 넘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저씨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 팀의 소속감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뒤풀이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저희들은 기분 좋게 숙소에 돌아갔습니다. 친구들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고 다들 좋아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저희들은 교육을 마치고 각 나라로 돌아갔어요.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친구들과 같이 한국을 가서 그 아저씨들과 공을 차고 싶어요. 아저씨들과 연락처 교환은 못했지만 그들이 뛰는 구장은 알기 때문에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답니다. 현재 저는 영국에서 똑같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마추어 리그를 뛰고 있어요. 저는 저의 팀에서도 한국의 조기축구처럼 뒤풀이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답니다. 그런 뒤풀이는 처음이라서 더 기억에 남나 봐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한국인들의 뒤풀이 문화는 유명한데요. 한국인들의 특성상 정이 많기 때문에 이런 뒤풀이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분이 한국에 다시 와 그 아저씨들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기원하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중심이 되는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가온누리 타임이었습니다. 인상 깊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인상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